꼭 끼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솔로M의 공모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삼성 전기에서 분사한 회사들이 잇따라 상장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시장의 주목을 상당히 받았었는데요. 솔로M도 이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식회사 솔로M, 전자부품, 주로 파워모듈 관련 SMPS, 아답터, ESL 전자라벨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회사는 2015년도에 삼성 전기에서 본사로 설립이 됐고요. 최초에 중국 생산을 시작으로 베트남까지 거점을 넓혀가지고 생산을 늘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랑 멕시코 쪽으로도 생산 기점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성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삼성전자와 전기를 통해서 계속 근무를 해온 삼성맨으로서 지금은 솔로엠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공모개요. 중환사는 미래에셋대우 및 복수중환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환사가 많습니다. 청약기일은 21일부터 22일, 납입기일은 26일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640만 주이며 우리사수 20%, 일반 맥스 25%, 그 이후 기간 배정입니다.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13,700원에서 15,500원으로 공모 금액은 1,000억 원 언저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희석요인을 감안하면 6,800억에서 7,700억입니다. 최근 공모건들 중에서는 금액이나 시가총액이 되게 크죠. 희석요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각종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유수권부 사채 골고루 있는데요. 또 많기도 합니다. 전환가는 모두 7,500원이에요. 여기 행사 가격이 다 만족을 하고 기한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희석되는 물량은 이와 같은데 여기서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출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도합해 한 20% 정도 되고요. 여기 파인밸류가 꽤 갖고 있는데 뒤에서도 주주로 나오는데 얘네가 강하게 상장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공모 후 주주 구성 조금 많아가지고 찢어서 옆으로 붙였는데요. 희석 전에는 유통비율 46%가 나올 수 있고 희석하면은 6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게 많습니다. 또 여기에 참고로 파인밸류가 많이 있죠. 자,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있습니다. 향후 매출이 좋을 걸로 예상해서 원자재를 미리 구입하겠다. 그리고 차입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의 사업 부문은 전자부품, 그리고 ICT. 전자부품 쪽은 파워모듈이나 3-in-1 보드 생산하는 것이고 ICT 부문에서는 전자라벨을 생산합니다. 전체 매출 비중은 전자부품 쪽이 대략 90% 정도고요. ICT는 10% 정도. 그리고 전체 매출 중에서 삼성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상당입니다. 이것은 삼성에서 분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TV 쪽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경우에는 TV가 이렇게 슬리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품도 같이 슬리머가 되는데요. 동사가 이런 부분에서 자체 설계 부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요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자기네 기술력이라고 하겠죠. 3-in-1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워보드, 영상보드, 튜너를 합친 모듈화된 제품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이렇게 부품이 작아진다는 거고요.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슬리머화 되는 거겠죠. 자, 2017년도부터 삼성전자 쪽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V가 메인으로 나가는 제품이고 사실 이런 파워 모듈이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개발할 때 초기부터 고객사랑 같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쪽이랑 같이 가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납품이 시작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에 납품이 어렵다는 특성도 있을 겁니다. 동사는 삼성 쪽으로 나가거든요. 파워보드 매출의 95%가 삼성 쪽이니까 앞으로 삼성 쪽 TV가 더 잘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TV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이 30% 정도로 1등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TV는 해마다 이렇게 화소가 높아지면서 교체 수요가 앞으로 충분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 쪽에 동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한솔테크닉스, 동양EMP, 파워넷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자, TV 같은 경우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사의 하이엔드 비중이 해마다 이렇게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향한 파워모듈 공급 전망이 유망해 보인다는 거겠죠. 자, 휴대폰용 아답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향이 90%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 있을 만한 사람은 다 전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수량은 정체된 상태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믹스가 개선될 겁니다. 5G 폰 같은 것들이 그런 거겠죠.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폼팩터에서의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수로는 이제 다 찼으니까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돼서 믹스 개선이 일어나는 게 필요한데 폴더블 폰이라든가 5G 같은 식의 제품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교체 니즈가 생겨야 동사도 납품량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폰들에다가 여러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배터리 용량도 이렇게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속 충전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런 거에서의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ICT 부문의 주요 사업인 ESL 전자라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자종이에다가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종이 대비 여러 장점이 있겠죠. 설치해 놓으면은 요 데이터만 바꾸면 되니까 인건비가 절감되고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 관리도 가능하고 오류도 적고 뭐 가시성도 뛰어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기인을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CAGR 23% 정도로 고성장 사업입니다. 자, 국내 기준으로는 이 시장을 삼성전기가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유럽 쪽이 시장이 먼저 열렸어요. 유럽이 60%로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북미 20% 정도. 이 두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공사는 이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고, 이런 업체들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백화점이나 뭐 대형 유통매장,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점포들에 들어가겠죠. 침투율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차 올라올 것으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3개의 업체가 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BOE가 인수한 프랑스의 SES 이마고라는 회사, 스웨덴의 프라이서, 그리고 솔로임입니다. 전체 매출에서의 구성은 대부분 이제 수출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있는 이유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중국과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잡혀있고요. 파워 쪽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만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3인보드 쪽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트렌드고, ESL 쪽도 올라오고 있어요. 17, 18년도에는 좀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했는데 19년도부터 이익이 이제 급속도로 올라와서 상장까지 하게 되는 건데, 매출 규모를 따져보시면은 대략 한 7천억 언저리에서 동사가 이제 BEP를 낼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사의 현재 생산은 베트남하고 중국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던 유형자산 투자에 기인한 것입니다. 21년도에는 이제 인도랑 멕시코 쪽에 투자를 좀 시작했으니까 이쪽에서도 앞으로 삼성과 함께 점진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3분기에 매출액이 연중 제일 높고 그 4분기에는 제일 낮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TV나 IT 제품이 잘 나가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시점을 노리고 생산되는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규모가 커지면서 2019년도에는 대폭으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YOY로 비교했을 때 20년 3분기는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그냥 똔똔. 개선되지 못한 걸 보면은 OPM이 한 5%에서 6% 정도 수준을 넘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산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내와 해외 업체들을 모두 가져왔는데요. 국내의 연관 업종이나 해외 쪽의 전자라벨을 관리하는 업체들 혹은 파워 업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아웃라이어들을 제외를 하고 20년도 3분기 연한산 실적 기준으로 평균 PER이 23배입니다. 이걸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주당 평가액은 21,100원입니다. 할인율은 통상적인 27%에서 35%를 적용했습니다. 자, 각 회사들의 세부 실적 추이를 좀 더 본다면은 오락가락하지만 다들 이익을 내던 회사들이다. 솔로엠은 이제 가이던스대로라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더 이익이 성장을 하고 내년에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해야 됩니다. 신제품 보드의 침투율이나 삼성 TV의 판매량 증가, 전자라벨 부분의 이익률 개선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때의 결과물로 생각이 됩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익은 나던 만큼 낮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괜찮았다. 파워넷 같은 경우도 오락가락하지만은 하던 만큼은 냈다. 동양 EMP 비슷해요. 올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낫고, 하나같이 이런 업체들이 부진했던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이 업을 똑같이 타는 거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이 아닌 이제 LG 쪽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업체인데 나름 비메모리죠. 요새 실적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POR 베이스로 봤을 때 솔로엠이 희석 시총 기준으로 6배 정도가 나와요. 다른 국내 업체들이 10배 정도 받거나 조금 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6배가 나오는 건 이제 가이던스 근간인데,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10배까지 보면은 업사이드가 한 60%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가이던스 매출액인 1조 5천억에 OPM이 한 6%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니까 이럴 때는 이 시가총액 대비 업사이드가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익률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이 단가 인하의 압박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1,300억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2배씩 뛰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절대 규모 대비 이제 시가총액을 매긴다고 보더라도 한솔테크닉스 대비 이익이 2배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도 딱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적절한 가격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의 이익 개선에 베팅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상장 초반에는 늘 자료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 같은 걸 되게 신뢰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7천억 정도 되는 회사는 쉽게 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배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붙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글로벌한 약간이라도 뭐 연관이 있는 애들이 뭐 PER 이렇게 높기도 하니까 요런 거 합쳐가지고 한 20배까지도 찍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기대감에 베팅하는 딜이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공모 시장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대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몇몇 피라미들 조금씩 받아가지고 파는 수준이 돼가지고 심심하던 차이인데 규모가 워낙 크고 뭐 1월달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일단 많이들 고가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여타 최근에 딜이 그렇듯이 뭐 냉정하게 보면은 높은 유통 물량, 뭐 부품업체 한계 이런 부분은 부담이지만은 의외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TV 판매 호조 이런 뉴스와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올랐어요. 같이 살짝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준다면은 시초가 형성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